네, 과학 저희 연구 방법 수업 중에 이제 제가 교과서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되어서 이렇게 준비를 조금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과서 분석에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 한국과학교육학회지랑 그리고 대한화학회지랑 그리고 생물교육학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학회지를 위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키워드 중에 교과서랑 분석 요 두 개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논문들의 목록을 쭉 뽑아봤는데 총 보시면은 한 164개 정도 이제 논문을 제가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64개 논문을 가지고 몇 가지 논문을 뽑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교과서 분석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처음에 이제 제가 본 것은 이제 연도별 개수를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제 교과서 분석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서가 처음 나왔을 때 아니면 교육 과정이 바뀌었을 때 초반에 이제 확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그렇게 별로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것을 한번 그 연도별로 개수를 확인을 해서 파악을 해보려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나오다가 이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이때 교과서가 같이 한 번에 다 나왔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이제 17개의 교과서 분석 논문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다른 연도보다는 좀 확연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08년, 2009년 나오면서 이제 2009년 같은 경우에도 10건이 나오고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요즘에는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2015년에 논문을 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 교과서 자체가 그 학년별로 도입이 되는 게 1년에 2개 학년씩 이제 점차 도입이 됐기 때문에 교과서가 안 나온 학년도 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이제 평범하게 가다가 2018년이랑 19년도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년에서 그 교과서의 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이제 특히 2019년도 작년에 이제 완벽하게 다 도입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때 조금 교과서 관련된 분석 논문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경향성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세 개의 학회지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과학교육학회지랑 생물교육학회지랑 그리고 대한화학회지 이렇게 세 가지만 했기 때문에 완벽한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경향성이 이 정도로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앞에 있던 164개의 논문들을 주제별로 조금 뽑아봤습니다. 교과서 분석은 과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주제별로 좀 뽑았는데 이 밑에 엑셀의 이 밑에 시트를 보시면 탐구 영역을 분석한 논문이 있고 그리고 사파랑 표상을 분석한 논문이 이제 대부분 있고요. 그리고 내용 분석을 하는 논문도 있고 그리고 교과서를 가지고 과학과 핵심 역량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교과서에 있는 용어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세부적인 주제는 뭐 내용 분석 같은 경우에도 뭐 STS 내용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성지식과 관련해서 이 20번에 나와 있는 뭐 성지식 수준의 내용을 뭐 이렇게 분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세부적인 주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게 그냥 한 번의 카테고리로 내용 분석 쪽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자, 그럼 탐구 영역부터 조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2002년부터 이제 논문이 쭉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탐구 활동을 많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교과서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적인 논문 2개 정도를 제가 가져와서 한번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실 것은 이제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과서의 생명과학의 이해 관련 단원의 탐구활동 분석이라는 논문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똑같이 이제 만들어 왔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 대상이 7차 과학과 교육과정 교과서고요. 그리고 2009랑 2015 교과서까지 모두 다 분석을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연구를 하는 방법을 보면 이 교과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어, 분석 틀이 필요합니다. 일단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 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들 보시면은 교과서 분석들을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몇 명의 연구자들이 같이 뭐 크로스 체킹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논문에서 꼭 작성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도 조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요 2006년과 2013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 같이 썼던 그런 연구 탐구활동 분석 틀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고, 탐구활동 분석을 할 때 이분들이 사용을 하신 거는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아요. 탐구활동의 유형 자체를 실험 관찰이랑 조사 토의랑 자료 해석이랑 토의 토론이랑 과학 글쓰기, 읽기, 그리고 모의 활동 이렇게 크게 7가지의 섹션으로 나눠서 탐구 활동을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우리가 탐구 활동을 분석할 때 이런 분석들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논문도 이제 탐구 실험과 관련된 이 노란색 부분인데, 분석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과학 원 7종의 교과서를 모두 다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저자분이 아까 그분하고 좀 비슷하거나 이제 똑같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똑같은 분석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실험 관찰, 조사 토의, 자료 해석, 토의 토론, 과학 글쓰기, 모의 활동, 표현하기. 근데 이 틀이 조금은 좀 바뀌었죠. 그래서 그 표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표를 조금씩 수정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 활동 분석을 할 때 이런 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조금 반영을 해서 수정도 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과서 분석 중에서 좀 많은 이제 사파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파나 이제 외적 표상을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의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거든요. 이번에 교과서 논문을 볼 때. 그래서 외적 표상과 이제 사파를 이제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다가 좀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 논문인데 분석 대상은 이제 중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 5종에서 특히 이제 기체의 성질하고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한 그 외적 표상을 분석한 논문이고요. 이 분석을 할 때도 역시 교과서 분석 연구인 것처럼 그 분석 틀을 여기서도 또 제시를 해주는데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요 분이 만들어 놓은 이제 표상의 분석 틀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표상 자체를 표상의 유형이랑 그리고 표면적 특성의 해석 그리고 본문과의 관련성 그리고 캡션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들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분석틀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4가지 말고도 이제 분석틀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한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복합적 표상에서 표상 간의 관련성이랑 그리고 표상의 기능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로 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외적 표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파나 그림 같은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들을 여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시각화 자료라고 하는데 사실 사파랑 표상을 제가 똑같이 봐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시각화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여기를 그냥 다 한 번에 같은 카테고리로 묶었는데, 여기에서도 이거는 논문이 나온 게 2017년도인데 그때 아마 교과서가 전부 다 나오지 않아서 이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생명과학 원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보면, 가장 처음에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시각화랑 인포그래픽을 나눕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은 여기 논문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종류의 언어적이고 시각적인 메시지라고 하고, 데이터 시각화는 그저 단순하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와 인포그래픽으로 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들을 또 사용을 합니다. 이 분석들 같은 경우에도 어,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2014년도에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그런 분석들을 가져다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교과서 분석이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처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혼자서 뭘 분석하기보다는 앞서서 만들어졌던 분석들을 이용해서 교과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조금 수정 보완해서 교과서를 분석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전 관련 내용 분석인데, 사실 이것은 이제 이세현 교수님과 이봉 교수님이 쓰신 논문인데, 이 논문을 보면서 제가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이게 표상을 분석한 논문일까? 아니면은 그냥 내용 분석 카테고리에다가 넣어도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 논문 내용을 보니 이런 것도 이제 표시나 요소 이렇게 해서 좀 시각적인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제 표상일지 내용일지 좀 구분을 했는데, 이 논문 제목에 내용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서 내용 쪽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분석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교과서 63종을 대상으로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하신 논문이고, 그리고 이게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들을 제작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근간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여기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분석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수칙이랑 보호장구 사용, 그리고 사고대처 행동, 약품의 특성 설명, 안전한 실험도구 사용법, 여기 이렇게 5가지에다가 안전기호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이 분석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안전기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그 교과서 탐구 활동을 보면 거기에 특히 막 해골 바가지 같은 거 그려져 있고, 특히 뭐 이렇게 불 같은 거 표시 같은 거 그려져 있고, 이렇게 교과서마다 안전 이 부분을 표시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의 그림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선행 연구의 분석들을 가지고 오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제시되어 있던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라는 것을 근간으로 분석 틀을 제작을 하신 걸 보면, 저희가 분석들을 제작할 때 뭔가 자료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구나. 분석 틀을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량 분석인데, 역량 분석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필터를 이용해서 엑셀로 나눠본 결과 역량이라는 그 단어가 이 논문 제목에 직접 들어간 거는 이 3가지 학회지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역량을 또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핵심 역량 분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분석들이 있는데 그 분석들이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과학과 핵심 역량은 저희가 거의 외우고 있죠. 저희 5개로 이제 거의 외우고 있는데, 사고력, 탐구 능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을 분석을화해서 바로 이 테이블로 적용을 했고요.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사고력이나 이런 한 가지들을 다 이렇게 알파벳화해서 이 알파벳들이 얼마나 이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이제 핵심 역량이 이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용어 분석인데, 용어 분석 관련 내용도 상당히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분석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과학 용어에 대한 명시적 및 암시적 교육 사례를 분석한 논문에서는 그 분석 대상이 이제 2015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그리고 분석 방법을 보면 과학 교사들이 과학 용어로 인식하고 있는 15만 개의 과학 용어 목록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여기 나와 있죠. 과학 용어로 인식하고 있는 단어들을 망라한 약 15만 개의 과학 용어 목록,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단어들을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분석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과서를 읽고 내 생각을 쓰는 논문이 아니라 어떤 분석들을 알고 있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은 논문들을 읽어보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들을 자기 것처럼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